토익 인텐시브 Part 5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마지막이죠.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도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비교급 살펴볼까요? 비교급과 최상급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A라고 하는 것이 B보다 더 뭐뭐한 이런 둘 사이에서 비교를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고요. 그와 다르게 최상급이라고 하면은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의 사이에서 누군가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셋 이상에서 가장 뭐뭐하다 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이 둘이냐 셋 이상이냐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급의 예문을 보게 되면 Our product is bigger than the one from the competitor. 자, 우리 상품은 경쟁자의 것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품이 경쟁자의 그 상품보다. 그래서 비교급을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형용사죠. 형용사 또는 부사에다가 er를 붙이고 비교 대상 앞에 than을 쓰는 것이 비교급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가장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Vancouver Airlines offers the cheapest flights in the region 이라고 해서 가장 싼 플라잇을 제공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죠. 아까 셋 이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될 때는 셋 이상이 되지만 어떤 범위, 지역 이런 어디 그 범위 내에서라고 할 때 이렇게 in을 사용해서 in이나 of를 사용해서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의 est 앞에 더가 붙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f in 다음에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비교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형용사나 부사의 er이 붙어서 bigger, faster, tall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앞에 more를 붙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원급이 나오게 돼요. 이때는 이제 단어가 그 해당 형용사나 부사가 이음절 이상으로 좀 길어질 때 이렇게 쓰고요. 주의할 것은 more를 쓰게 되면은 뒤에 er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more beautiful, more expensive, more critical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와는 전혀 원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갖는 이제 비교급 형태인데요. 보게 되면 many, much 같은 경우는 more, good, what은 better, little, less, bad, 일은 worse를 쓰게 되죠. 자, 다음으로 원급 비교인데요. 여기에는 as와 as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형용사 부사에 원급이 나오게 돼서 뒤에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예문 보게 되면 They love outdoor as much as we do. 그들은 outdoors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런 것만큼 똑같이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다른 형태 보면 the same 명사 as에서 뭐뭐와 같은 명사. 예문 보면 He works for the same company as Mr. Chan. 자, 그는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 Mr. Chan과. 그리고 배수를 이용해서 as many 또는 much 명사 as라고 했을 때는 뭐뭐만큼에다가 배수를 해서 거기다가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배 많다라는 표현이 돼요. 예문 보면 They've sold twice as many products as our team. 그들은 팔았다. 우리 팀만큼 많은 이렇게 뭐예요? 상품인데 twice가 붙었으니까 그 팀이 2배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러한 비교급을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뭐뭐하다에다가 이제 훨씬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훨씬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강조 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much, even,
far, still, a lot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his phone is much cheaper than mine. 그의 폰은 내 거보다 훨씬 싸다. 더 싼데 훨씬 싸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기타 비교급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둘 사이 비교는 무조건 비교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둘 중에 우리가 더 뭐뭐하다라고 하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상급의 형태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서 of the two applicants 두 명 중에서 Mussolini is the more qualified. 그래서 둘 중에서 더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다가 최상급을 쓰면 안 되고 둘이 제시됐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비교급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더 비교급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더 뭐뭐 할수록 뒤에 더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The more qualified our employees are 우리 직원들이 더 자격이 될수록 The better the customer response will be 고객 반응은 더 나아질 것이다. 자, 다음으로 to를 쓰는 비교급, 라틴 비교라고 하죠. 자, 이 경우에는 비교 대상 앞에 than이 아니라 to를 쓰게 돼요. 그래서 the seminar is sure to sell out prior to the deadline 해서 deadline 이전에 이제 분명히 다 팔린다. 이런 의미인데 밑에 볼게요. superior to 우수한 senior to 손 위에 inferior to 열등한 junior to 뭐뭐보다 아래에 자 이때는 비교라는 거를 우리 이렇게 비교 대상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한다는 거는 알면서 여기다가 than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to라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살펴본 비교급 관련 문제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형용사 또는 부사의 품사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특히 as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as와 as를 삭제를 해야지 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원급 그리고 비교급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more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형용사 부사의 원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ER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more 쓰면서도 ER을 붙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비교급 강조부사 자, 비교급 강조부사는 원급 강조부사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교급 강조부사로 very는 쓰지 않는다는 점. 주로 much나 even 등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실전 문제 첫 번째 포인트, as 사이에 오는 알맞은 형태의 단어 찾기. 자, 문제 보죠. Their plan wasn't as 해서 as와 as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얘를 빼고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뭐가 보이냐면 wasn't라고 하는 비동사가 보여요.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보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어, 우리 거만큼 뭐뭐 하다라고 하는 보어의 자리고 보어에 맞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면서 as 사이기 때문에 비교급 아니라 원급이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전 문제 두 번째 포인트, 올바른 비교급 형태를 위한 성분 찾기 볼게요. The specialization allows us to provide you with food that is delicious 해가지고 than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competitors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면 비교급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앞에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원급이죠. 그러면 비교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more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형태를 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생략된 경우 볼게요. We would ask that 해놓고 digital broadcasting offer viewing and hearing quality. 자, 그런데 이제 된 다음에 뭐보다 이게 없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뭐 그 이전의 상황보다 라고 해서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 대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브로드캐스팅이 offer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어떠한 뷰잉, 이거를 꾸며줘야 되는 비교급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제 where 같은 경우는 원급이에요. 그죠? 부사. 이거 less는 더 적은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more과 better는 무엇의 비교급 형태인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뭐의 비교급 형태인가요? many와 much.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의미의 이제 그 비교급 형태고 better 같은 경우는 good, where의 비교급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이 더 많은이 맞는지 좋은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의 형태가 맞겠죠? 그것의 비교급을 고르자 하니 D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포인트, 라틴 비교급 형태에 주의하기. 많이들 알고 있으면서도 틀리게 되는 문제죠.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자, 볼게요. Our technology is 뭐뭐 to those of other leading security vendors. 자, 다른 security vendors의 그것들보다 우리 기술이 훨씬 더 우세하다. than이 아니라 to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superior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최상급 살펴볼게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비교급은 A와 B라고 하는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었다면 최상급은 셋 이상의 대상 내에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형태를 보게 되면 정관사 더가 붙게 되고 형용사 무사에 est를 붙이거나 아니면 the most를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급하고 마찬가지죠. 형용사 부사에 원급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때의 정관사 더를 소유격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 최상급 형태를 쓰기도 하죠. 예문을 보면 The company is the largest beverage manufacturer in Vancouver 해서 the largest 해서 the 있고 large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다가 est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어디에서 대상을 뭘로 나타내고 있나요? In Vancouver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where's company is regarded as the most 여기서는 most 썼고 뒤에 competent가 어때요? 지금 원형으로 쓰였어요. 형용사 그리고 consulting firm 명사 나왔죠. in New Hampshire에서 최상급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범위를 나타내는 뭐뭐 내에서 또는 뭐뭐 중에서가 되는데요. 셋 이상의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상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상급을 쓰지를 않죠. 뭐 지구상에서 아니면 이 클래스 안에서 아니면 이 회사 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를 보면 of the 뭐뭐 하게 되면은 뭐뭐 중에서가 되겠고 in the 뭐뭐 안에서 on the in과 비슷하죠. 예문에 보면 The lighthouse tour takes you inside the highest and oldest standing structure on the island. 그래서 on the island. 이 섬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항상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Ware's company is regarded as the most competent consulting firm. 여기서도 in New Hampshire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나오고 있지요. 뭐뭐 중 최고로 무엇무엇하다라고 이제 할 때 셋 이상의 대상 또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상급에다가 of all the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 복수명사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그리고 최상급 in the 장소 하면은 이 장소 안에서 가장 뭐뭐한, 또는 최상급 among을 쓰게 되면 장소나 사람 등 해서 요 중에서, 그래서 of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that 주어 have ever pp 하게 되면 이 주어가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Ware's company is regarded as the most competent consulting firm in New Hampshire 했을 때는 장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문장 보면 This is the most beautiful place I've ever visited 해서 내가 방문했던 곳 중에서 가장 그렇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통틀어서 그 중에 가장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요거 우리가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최상급을 강조하거나 또는 이제 기타 최상급 형태를 살펴볼 건데요. 최상급도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by far, 지금까지, 뭐 훨씬, 뭐 매우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예문 보면 by far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company.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이슈는 is the merger with the competitor. 그 경쟁 회사와의 합병이다. 라고 해서 by far가 뒤에 있는 이런 최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뭐뭐하다라고 할 때 몇 번째로 뭐뭐하다라고 해서 서술을 붙여서 쓸 수가 있는데 보면 the second largest company, 두 번째로 큰 회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 번째는 the third largest compan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게 되면은 가장 뭐뭐한 것 중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one of the best actresses 하게 되면은 최고의 배우들 중에 하나 이렇게 쓰게 되죠. 자, 토익 문제에서 최상급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그 형용사와 부사의 품사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 형태 플러스 이게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를 이제 가지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the most를 쓰는 경우, est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거를 앞뒤에 나타나 있는 수식하는 단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최상급 관련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데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서수와 함께 쓰는 최상급, 그리고 one of the 다음에 최상급 이런 것들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상급 강조부사에 대한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문장에서 필요한 경우 원급이나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다섯 번째 포인트 보면 최상급 형태에 주의해야 되는 문제. 가장 좀 많이 출제되는 경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We'll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send you what we probably believe to be the 뭐뭐 magazine of its kind on the market today 라고 해서 여기에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같은 종류 중에서 어떻다, 어떤 매거진이다. 자, 지금 보면 good 같은 경우는 원형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by far는 최상급을 수식해주는 강조부사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최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올 수가 없겠고, 그러면 most와 best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죠. most는 many나 이제 much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best는 good이나 well의 최상급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매거진? 이 종류 중에서 가장 좋은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번, best가 되겠습니다. 네, 실전 문제 6번째 포인트, 알맞은 형태의 최상급 찾기 문제인데요. 볼게요. Franklin on Pearson Avenue is one of businesses in the city having opened its doors in 1945라고 했어요. 자, one of, 그러니까 뭐 중에서 하나.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one of 다음에 바로 oldest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of 다음에 반드시 뭐 들어가냐면 정관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one of the oldest businesses라고 해서 D번이 정답이죠. 실전 문제 7번째 포인트, 최상급의 더를 대신하는 소유격 대명사인데요. It is deepest regret 해가지고 deepest가 형용사에다가 est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더가 와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때 최상급의 더를 대신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소유격 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 소유격 대명사 B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명사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상급의 더를 대신하는 소유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도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간단하게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 문 뒤에,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뒤따르는 절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나 또는 보어 이 형식의 경우 그리고 only, so, neither 같은 것들이 문 뒤에 오는 경우와 가정법에서의 도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도치인데요. 가정법 도치는 가정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형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if절에서 if가 생략이 되고 나면 주어 동사가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죠. 보면 가정법 과거의 경우 if 주어 were 또는 과거 동사인데 if 생략되고 were이 앞으로 나가거나 과거 동사인 경우가 중요해요. 과거 동사인 경우는 동사가 그대로 나가지 않고 did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 볼까요? if 사라지고 나면 had 앞으로 나가고 had 주어 pp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도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if 사라지고 나면 should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자, 부정어 도치인데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부사들이 있는지 보면 scarcely, nor, seldom, hardly, rarely, little과 같은 것들이죠. 자, 문장 보면 scarcely had Sam clothes 에서 had pp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had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나와 있고 pp 이런 식으로 had pp나 have pp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도치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되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는 누가 튀어나오냐면 원래는 없었던 do, does, did가 나오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주어의 수와 시제를 받아주는 거죠. 3인칭 단수이면 does가 오게 되고 과거면 did가 오죠. 그리고 동사는 원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have나 has had, pp 같은 경우는 여기 have나 has had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pp.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치 형태를 유의해서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 형식 문장의 도치인데요.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보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보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는 경우인데 주어가 길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게 돼요. 예문 보면 enclosed are 동봉된 것은 the details of our business terms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주어 부분이 길죠. 그리고 attached to this letter 자 여기 편지에 이제 동봉된 것은 이거다. The revised construction schedule이다. 그래서 주어가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동사의 수인데요. 앞에 동사 볼게요. 여기는 are 썼고 여기는 is를 썼어요. 그럼 문장의 맨 앞에 온 보어가 이와 같은 동사의 수와 관련이 있나요? 없죠. 바로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이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 여기 이 경우는 the details에서 복수가 됐기 때문에 are를 썼고 revised construction schedule 이 경우는 단수가 됐죠. 그래서 is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so나 neither이 문두에 올 때인데 먼저 문장이 좀 이어지고 그 뒤에 뭐 누구도 그래, 뭐 나도 그래 이런 어떤 동의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랬을 때도 이렇게 이게 나가게 되고 앞에 so, as, neithe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They experimented with a wide variety of marketing strategies without much success. 여기 이제 쭉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에가 experimented 돼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 쓰였죠? 그러면 and so 한 다음에 우리도 그래 라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과거이면서 일반 동사임을 받아주고 여기에 있는 we라고 하는 주어의 저기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did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밑에 문장도 보면 These kinds of issues are covered for a full 60 days as is the case 여기도 is 같은 경우는 그냥 뒤 누구와 자리만 바꾸면 된다. 주어와 자리만 바꾸면 된다. 네, 이와 같이 살펴본 도치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가정법 같은 경우는 if절과 주절의 동사 시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도치된 표현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 할 때 가정법의 각각 시제에 따른 동사 형태를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치된 형태 중에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do, does, did 같은 경우 이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의문문 아니면 부정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치된 경우 튀어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부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scarcely, seldom, hardly, rarely, nor, neither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전 문제 포인트 8번째 가정법 문장의 도치 형태인데 자, 맨 앞에 빈칸 있고 the event be fully subscribed 그래놓고 주절 보니까 waiting list will be kept 해서 이제 will b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가 여기가 이제 요 be 부분에 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비동사의 원형을 쓰는 경우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did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와요. 그래서 안 맞고
if가 되면은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면 should 주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should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되죠. or 역시도 or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이어지는데 be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가정법 미래에 도치된 형태고 should가 앞으로 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전 문제 9번째 포인트. 부정어로 시작되는 문장의 도치 형태인데 문장 보면은 not only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price good discount coupon save you money 라고 했네요. 그리고 they may even send you on a great adventure 이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끝내고 있고 그러면 앞문장에서 이제 동사가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도치된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얘가 동사 원형이라서 비동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뭐 하나가 남죠? 조동사가 남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they may even send 에서 조동사 동사 원형이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실전 문제 10번째 포인트. 보어가 문 뒤에 오는 도치 형태를 보게 되면 빈칸 is a copy of the invoice 해놓고 which shows how much I paid for the vacuum cleaner 이라고 문장을 끝내고 있는데 자, is 해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어 자리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사 원형 빼고 얘를 볼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enclose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도치된 형태다라고 봤을 때는 주어 자리가 아니라 보어 자리다라고 하고 앞에 있는 주어와 enclose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첨부된다. 수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 같은 경우 올바른 형태, 그리고 원급 비교할 때 품사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더를 썼을 때, 그 다음에 더에다가 EST냐, the most 다음에 원형이냐, 그리고 범위가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도치의 경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해주도록 하고 특히 일반 동사 도치할 때 do, does, did가 나가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